전문가들은 이런 백신 기피 현상, 백신 폐기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만약 맞으러 온다는 분이 안 오실 경우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지침들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침들을 마련해서 예비 대상자들을 모으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이제 그날 접종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스템에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 걸까요?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이 사실은 이제 2차 의료기간이 시작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4월달 들어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에 10명 정도 가능한 거로 돼 있었는데 12명까지 이제 가능한 부분들도 이제 3월달에 의료기관 접종을 하다 보니까 확정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7명, 8명 정도가 접종을 했는데 그러면 4명 정도를 더 모집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들이야 이제 직원들도 많고, 또한 환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몇 명 빨리 와서 접종하게 하면 가능은 한데,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그렇게 내원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 예. 상황이라 예비 명단을 확인하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비 명단을 사전에 받으려면 병원이 이제 재량껏 받으라 그러면 병원이야 인력이 좀 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다 전화를 누군가가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진료의 자체에 좀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이거를 다 맡겨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뭐 인력이나 행정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혼란이 초래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약국에 마스크가 남아있고 이런 부분을 앱으로 구현해서 가능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중앙 자체에서 예비 명단들을 지역별로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특정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제 접종이 당일날 바로 접종해야 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통보를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앱을 통해서 뭐 회신을 나면 그 사람이 와서 접종을 하게 하는 이런 좀 중앙에서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의원급이나 병원급이 훨씬 더 이런 접종할 때 이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여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중앙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앱이라든지 웹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이런 그 권한을 권고 수준으로 이제 놔두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내원하는 환자 숫자도 뭐 많지 않은 시간, 또 그 접종 자체가 결정되는 게 이제 만약에 오후에 시작되면 2, 3시 넘어서 접종자가 안 오면 그때 결정되기 예. 때문에 그 시간에 갑자기 예비 명단을 부르거나 그 사람들 찾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그 이제 방역 당국이 의료 현장에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버려지는 백신이 많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천장은 폐기되는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병원급은 거의 이제 그 폐기되는 양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왜냐면 직원들도 많고 내원한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 또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폐기 안 되게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폐기 안 되게 하는 노력이 실제로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로딩에 비해서 폐기를 안 하게 하는 로딩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의료인들, 그러니까 의원급에 있는 원장님이나 이제 간호사분들도 한 명이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하려면 계속 여기저기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행히 폐기되는 양은 많지는 않지만 그 폐기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너무 이제 병원이나 의원의 이제 힘든 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인력이나 행정력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앱이나 웹을 활용해야 되는 게 좀 대책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가 예약센터에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또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백신 접종 최근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특히 지금 젊은 층들 중에서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가 되고 또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뭐 메리트라든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될 상황에 이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최대한 노쇼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약 시스템들도 좀 정리를 좀 하고 또한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설득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시간에 맞춰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람을 울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가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은 남는 잔여 백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맞을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현장에선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